자, 컨텐츠 목차에 보면은 첫 단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와 그 계산이라고 되어 있지. 중학교 3학년의 가장 1차적인 큰 목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숫자들의 범위가 유리수 단위까지만 숫자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했었어, 2학년 과정까지는. 그럼 유리수가 뭐지? A분의 B의 꼴로 쓸 수 있는 숫자들. 즉 분수의 형태로 쓰는 게 가능한 숫자들 전체를 다 유리수라고 우리는 분류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유리수보다 좀 더 큰 범위인 실수라는 범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영역이 이제 실수라는 범주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실수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지만 배워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단원의 목표는 실수가 뭔지를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두 번째 단원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인수분해와 대단원. 대단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렇죠. 방정식이 2차로 올라왔으니까 함수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차로 올라와야죠. 이렇게 해서 세 단원 배우고 끝날 건데, 선생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단원 실수와 그 계산할 때 있죠? 이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수체계를 실수 단위까지 확장을 안 시키고 더 넓은 범위까지 아예 그냥 끝까지 다 확장을 시켜놓고 시작할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상황은 그때 가서 배우더라도 숫자의 체계 자체를 확장을 시켜놓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보이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확장시켜 놓고 갈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것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2차 방정식에서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들도 차용해서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가면 2차 방정식과 인수분해라는 각각의 두 개의 독립된 중단원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단원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2차 함수 보이죠? 마찬가지겠죠?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오거든?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중등 과정의 심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이거 배우는 동안에 그냥 심화로 배우자고요. 상관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땡겨가고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수업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어려운 내용도 여기가 심하다 아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그냥 쓱 넘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냥 듣고 우리 다 배웠구나. 뭔가 많은데 하면서 그냥 가시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노트 정리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구분하지 말고 선생님 얘기하는 내용들 다 정리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됐니?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따로 이거 얘기 안 해줬네? 숙제하는 방법. 이게 한 번이었어요 아까. 노트 적어가지고 이번 쓰고 나왔어. 아니지. 숙제를 다 하면 채점하는 거 얘기 안 해줬잖아. 비교 너무 규칙하다. 그럼 나중에 그러면 좀 이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일단 자 오늘은 따로 숙제 없습니다. 노트 정리만 하시면 돼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박수 왜 치는 거야? 리액션 하는 영상이 재미없어갖고 안 해봤고. 어떻게 생각해? 올바른 방향성이야? 원재야 어떻게 생각해?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 1번 미친놈들 같다. 2번 올바르다. 뭔 것 같아? 당연히 미친놈이 나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미친놈이 올바르다 이렇게 나와야지. 1번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1번 미친놈인데 잘못됐다. 2번 미친놈인데 올바르다 이렇게 가야지. 일단 미친놈은 전제가 깔리는 거네? 미친놈을 깔고 왔다 일단. 아니지. 걸어가면 쟤네가 친하게 지내지 마. 상태 안 좋은 애들이야. 자, 오늘은 수체계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체계들 전부 다 정리를 나열을 하고 확장까지 시켜서 마무리를 지을 거라 조금 생소한 내용들, 신기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잘 보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복소수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가장 우리가 밝혀낸 큰 숫자의 체계입니다. 복소수라고 불러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냥 복소수라는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소수는 어떤 걸 복소수라고 부르게 되냐면 a 플러스 bi라는 꼴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요. 단 a와 b라는 숫자 보이죠? 이거는 상수. 숫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숫자를 대입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뒤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i가 또 하나 보이죠? i는 허수 단위라는 말을 써요. 허수 단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복소수입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단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까지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a 플러스 bi라고 했는데 여기서 a, b는 상수, i는 허수단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처음 보는 말이 등장을 했어. 뭐가 등장했지? 그렇죠. 허수. 이 허수라고 부르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거예요. 확인됐니? 그럼 이 허수라는 말은 언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복소수라는 가장 큰 숫자의 범위를 만들었다 그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이 i라는 허수 단위가 없잖아? 그럼 얘는 i가 없어졌으면 b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a만 남는다는 얘기지. a라고 이렇게 딱 쓰면 우리가 맨날 보던 그 숫자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냥 문자로 방정식 1차 방정식 풀듯이 x가 뭐냐 물어볼 때 a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즉 i만 없으면 해결이 돼. 근데 만약에 i가 남아있으면 허수라는 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복소수라는 숫자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형태로. 어떤 형태로 나누게 되냐? 허수라고 부르는 i가 살아있는 형태와 허수가 없어지는 형태로 나누게 돼요. 허수 단위가 사라지는 형태와 허수 단위가 남아있는 형태. 그랬을 때 그 사라지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 두 개의 숫자로 분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는 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라 그랬잖아. 잘생겼다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지? 못생겼다가 아니라 잘생기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이분법으로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항상 자주 했었잖아. 근데 숫자 체계에서는 무조건 이분법이야. 허수가 아니면 뭐야? 실수야. 실수가 아니면 뭐야? 허수야.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 체제로 나눠졌을 때 실수. 이 실수라는 말은 우리 지금 책에서도 써 있었던 말 중에 하나였죠. 맞지?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고 갈 겁니다. 실수. 미스테이크 아니고. 실수. 무슨 뜻일까? 생각나는 대로. 존재하는 수. 좀만 더 다듬어봐. 정답.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맨 앞 글자인 실자와 끝 글자인 수를 따온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원문은 영어잖아. 번역하니까 그냥 실수가 된 겁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은 지금부터 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잖아. 예를 들어봐. 뭐 있어? 숫자 하나만 랜덤하게 불러봐. 1. 실제로 존재하잖아. 내 눈앞에 1이라는 숫자를 증명해낼 수 있잖아. 또 뭐 있어? 2. 아이씨.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 증명 가능한가? 뭐 사과 하나를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예요라는 형태로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증명 가능한가? 마이너스 3. 어떻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음수라는 단위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음수라고 그래서? 그래, 부족하다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거였잖아.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증명이 가능하지만 부족한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부족한 건 결국 서류상에 숫자로 표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부족하다라는 개념을. 그치? 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거 팔 하나 부족해. 그러면 팔 하나 자를 거야? 안 되잖아. 부족한 거는 어떻게 그냥 상상을 해보고 느낌으로 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음수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실수는 크기 있지, 크기. 크기의 비교가 가능한 숫자들 모두를 실수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음수라고 불렀던 숫자들도 전부 다 실수로 묶어둘 수가 있겠죠. 크기 비교가 될 거니까. 돼? 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 어? 저 새끼 뒤에서 마이너스 3이래. 미친놈이신가? 마이너스 2가 더 크다라는 거는 크기 비교가 되지. 그래서 크기 비교가 가능한 모든 숫자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실수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실수의 범주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숫자들 있지? 그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실수는 오늘의 결국에 메인 메뉴거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허수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자, 숫자 체계는 무조건 A 아니면 B라 그랬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그지?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실수라고 불렀지. 허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수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라면 얘는 크기 비교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렇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는 숫자야. 확인되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 수학자들은 어떤 상상을 했길래 상상 속의 수라는 허수를 만들어냈을까? 무엇을 상상해냈을까? 짐작이 돼? 이걸 짐작하면은 수학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미친놈이란 얘기지. 또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을 못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수학을 전공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 대학 가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야. 왜 이걸 발견해냈냐의 의문을 가지지 마.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거는 수학자들이 할 일이니까. 알겠죠? 자, 수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했어. 두 번 곱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곱하면 항상 숫자는 어떻게 돼? 아니죠. 0 이상이 되겠죠. 그지 같은 인간들아. 0을 제곱하면 0이 될 거 아니야. 야, 쟤는 요새 뭐 이상해. 얘는 뭐 오늘 뭐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해? 말려야지. 자,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한 건 항상 0 이상의 결과를 가지게 되잖아. 근데 수학자들은 얘가 음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는 없을까? 이걸 상상한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실제로 현재 우리 지식 안에서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 상상해보자.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 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제곱하게 되는 x라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하고 약속을 했더니 요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i라고. 확인되니? 그리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부호도 넣어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바로 뭐냐?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허수 단위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허수 단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i가 허수 단위라 그랬지? 이걸 내가 만약에 제곱했어. 얼마가 될까? 여기 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라 그랬잖아. x를 제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럼 x가 지금 현재 뭐야? i란 얘기잖아. 그럼 i를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야. 확인돼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끔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 만약에 선생님 3i라고 쓰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일단 3을 제곱해야 되겠지. 9가 됐네? i도 제곱해야 되겠지. i를 제곱하네? 맞아요? 그럼 i 제곱하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거 계산결과 얼마야? 그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허수단위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 i라는 허수단위 앞에는 기타 등등의 많은 숫자들이 붙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가장 기초로 생각을 하고 기초적인 단위인 허수를 사용하는 기초 단위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가지는 숫자가 허수. 그랬을 때 이 특징을 가지는 허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양을 외우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복소수라는 단원이야. 확인되세요? 그러면 그 복소수 단원에 가면 이 허수도 단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허수 단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순허수냐 아니냐 하면서 막 나눠서 하거든? 오늘은 거기까진 가지 말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복소수라는 숫자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숫자의 큰 체계인데 그 중에 실수와 허수로 나눴을 때 허수라는 녀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단위 i 있지. 그걸 사용하는 숫자예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자고. 확인돼요? 허수가 뭐라고? 허수가 뭐라고? 이 새끼들 봐라. 허수가 뭐라고? 눈깜빡이 못 들었어. 아닌데 진짜로 안 돼. 허수가 뭐라고? 아니 불안이 아니라 진짜로 된다고 거짓말이야 지금. 야 시선을 피하지 마. 허수가 뭐라고? 아니 그냥 하는 말이야. 눈 비비는 척하지 마. 허수가 뭐라고? 허수. 아닌데 진짜 아니서 오래요 여기. 자 다시 허수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허수는 상상 속의 숫자다라고 기억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억하냐? 제곱해서 예. 마이너스 1이 되는 예. 허수 단위가 예. 포함된 숫자를 허수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를 해. 허수 단위가 포함된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허수 단위가 포함된 숫자예요. 예. 그럼 허수 단위가 뭔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단위가 포함된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허수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실상은 누가 중요하다 그랬지? 실수가 중요하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 확인돼요? 그러면 이 실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실수라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언급은 되어오던 숫자들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 A, B에 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실수가 도대체 뭔데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실수가 뭔지는 배워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야. 그걸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우게 될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야. 3학년 1학기에서. 그러면 이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크기 비교가 가능한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 다를 얘기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이 극히 일부분의 숫자들이었던 거야. 이제는 추가로 무언가를 더 배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걸 위해 준비된 게 바로 실수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숫자들의 분류는 유리수야. 이거였단 말이지. 그러면 또 다른 부류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지. 얘는 뭘까?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수에 대해서 우리는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한다. 무리수가 메인 테마라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다시 유리수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유리수의 정의 뭐였죠? 그래 A분의 B라는 꼴로 숫자를 쓰는 게 되죠. 근데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이런 꼴의 숫자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어떤 조건을 추가로 붙이느냐? A와 B가 정수라는 조건까지 붙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지금부터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에 하나 더 있어. A, B가 서로서라는 조건까지 붙기는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까지만 썼어요. 자, 이렇게 배웠던 게 우리가 유리수 중학교 때 계속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확인돼? 그러면 이 유리수 간단하게 정리만 해볼까?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유리수 배웠는데 유리수 뭐 배웠지? 어떤 숫자 배웠지? 유리수와 순환수수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는 다 된다 그랬으니까 정수 당연히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들도 다 되겠지. 근데 소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소수들 중에서 일부 소수가 유리수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어떤 거?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확인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소수가 유한소수랑 순환소수가 이제 우리는 배웠었는데 유한소수 어떻게 되는 거?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우리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지? 어떻게 판별했지? 분모의 소인수가 소인수가 누구? 2 또는 5만 존재하면 되는 거. 맞죠? 순환소수는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다 유리수로 분류를 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있었잖아.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거. 걔네들은 뭘로 분류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란 이름으로 따로 분류를 했지. 근데 걔네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겠다는 얘기야. 자꾸 심플하게. 어떤 이름으로? 무리수란 이름으로. 그래서 이 무리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그냥 유리수라고 부르는 숫자들 있지.
그 유리수가 아닌 숫자들 전체를 우리는 전부 다 무리수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겠어? 그래, 좀 전까지 얘기했던 파이, 원주율에 대한 얘기. 근데 이걸 배우고자, 요 파이라는 놈의 정체를 배우고자 무리수라는 단원을 1단원으로 크게 할애를 했다라면 그건 개 오버잖아.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부터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을 할 거냐? 제곱근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제곱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맛만 보자. 시식군 찍먹. 시식군. 시식 코너? 아주 배불리 먹여줄게. 그러면 배 터지게.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확인됐죠? 그래서 이 제곱근이 무리수의 가장 메인 테마가 될 것이고 이 메인 테마를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숫자 체계를 새롭게 배웠으니 이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될 것이고 계산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해내느냐 이 제곱근에 대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느냐 이게 이번 1단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확인됐죠? 자, 어쨌든 그럼 이 제곱근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분류하던 김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자, 유리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복습이야. 유리수라는 숫자는 어떻게 분류했어? 정수와.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 크로스한 거 아니야? 정수가 아니다는 뜻이야. 알았지? 뭐 콜라보했다 이런 거 아니야. 자, 정수. 아니라고. 1절만 해. 송호진이 왜 욕먹는데. 꿋꿋하게 3절을 하잖아. 1절만 해,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정수. 뭐가 정수였지? 그렇지. 내가 시우를 믿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니라, 배운 걸 복습하고 기억을 해내잖아. 너와 다르게. 정수는 이렇게.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말 그대로 정수가 아닌 애들은 다. 즉 다시 말하면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분모가 1이 안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수 소수 같은 애들. 확인되죠? 그럼 다시 이 정수를 우리는 크게 또 나눴지. 어떻게 나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눴어. 부호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기준수 0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분류를 했고 물론 이 분류는 유리수에서도 통용됐었죠. 크기 비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부호에 따라 나눈 게 아니라 이 정수라는 녀석에서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확인됐죠? 그럼 다시 여기서 양의 정수를 다시 나눴지. 어떻게 나눴어? 양의 정수 자연수잖아. 자연수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뭐 있어?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했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짝수냐? 홀수냐로도 나눴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니네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한 거야. 1학년 1학기 할 때 다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분류하는 게 가능하다. 맞죠?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다뤄봤나? 안 다뤄본 거 같나? 2학년 1학기요? 수학수 끝나는. 그렇지. 여기서 이제 순환소수랑 유한소수 같은 애들이 등장을 했던 거지. 맞잖아. 정수 아니잖아. 9분의 7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직접 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어차피 유리수는 분수의 형태로 써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해야 될 게 분수라고 불렀던 애들을 전부 다 소수로 바꾸는 법. 이거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 나누기. 그래. 분자를 그냥 분모로 나누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판단하려면 이걸로 판단해라. 이 얘기했던 것까지가 여기서 배웠었던 내용들. 2학년 1학기 때 정리했던 내용들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랬을 때 요거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 말고도 원래 다른 방법으로도 해도 되는데 이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깔끔하게 나온다. 계산만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했던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수, 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끝까지 들어가지 말고 대충 이런 거야. 이런 게 제곱근이야.
그리고 기초적인 연산 연습 조금 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요 지면이 다 할애되면 멈추는 걸로 합시다. 자, 제곱근. 첫 번째, 기본적인 정의부터 떠올려 보자고요. 정의. 원래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해 줄게. 저 제곱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번역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번역이 조금 이쁘게 좀 잘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와 정의를 매칭시키기가 조금 좋은 편이야, 제곱근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되냐면, 제곱 있죠? 제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색깔 다르게 써놨지? 이 글자가 합쳐져서 제곱근이야. 확인되니? 그럼 이 제곱의 근원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낼 거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할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특정한 숫자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죠? 이때 물론 조건은 붙어. 단 누군가를 제곱했잖아. 우리는 허수를 배우지 않았다라고 전제해봐. 허수를 아는 이상 허수단위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거는 실수 안에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해야 돼. 상상해서는 안 되는 숫자야.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범주 내에서라면 제곱을 해버리잖아. 항상 숫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무조건 A라는 숫자는 0보다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달고 갑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어떤 수 X를 제곱한 게 A라면 A가 된다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X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있느냐?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두 개의 한 숫자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상해봐. 2를 제곱했어. 얼마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는 누굴 제곱해서 만든 숫자야? 2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를 제곱해서 만든 숫자예요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지. 자, 다시 한번. 이제부터 스피드 퀴즈야. 16 누구 제곱한 거야? 풀마 4. 확인돼요? 자, 다시 25. 그렇지, 풀마 5. 100. 풀마 10. 소정아, 49. 정답. 아저씨, 기장해라. 4225. 불마 아무 알았어. 그러면 아저씨, 225. 그래. 너 왜 못하냐? 야, 형. 625. 불마 25 그래, 되잖아. 그럼 너, 1225. 풀이 1235. 1225. 뭐요? 누굴 제곱한 거야, 1225가? 야, 찍어. 여기 15, 저기 25. 30 그래, 35의 제곱. 그렇지. 30 아니었나 이거? 자, 그럼 너 다시. 아니다, 소정아. 그러면, 왜 긴장하냐? 2025. 풀마, 45. 그렇죠, 정답. 그럼 자, 다시 너. 4225. 계산 해봐야겠네. 이게 안 되나? 아니 계산 해봐야겠네. 언제? 얼마일 것 같아? 누구 제곱한 것 같아? 55? 아닌데. 얼마야? 몰라요. 65.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계산이 좀 번거롭고 어렵긴 하지만 찾아낼 수 있지. 자, 그럼 알았어. 송호진. 한 자리 숫자로 줄게. 이건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모르겠는데요. 아, 알았어. 도전해봐. 제곱해서 8 만들고 싶어. 8이요? 응. 예. 누구 제곱하면 돼? 알았어. 숫자로 좀 낮춰줘? 예. 3 만들면 돼. 누구 제곱하면 3 돼? 아무 아니요. 야, 너 왜 웃냐? 저걸 알고 있는 거 그냥 웃는 거잖아. 누구 제곱하면 돼? 그러게요. 근데 왜 웃어? 네요? 그럼 같이 공감해서 이 질문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해야 될 판에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봐. 뭐 예를 들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찾아. 풀마이요. 찾아지지. 근데 3이 되는 숫자 찾아야 했더니 찾을 수 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하나 도입합니다. 누구를 기호하냐? 여기다 바로 써줄게. 누구냐?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글씨를 겁나 멋있게 쓴 거거든.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온 거거든. 누구를 따온 거냐면 이렇게 생긴 글자에서 앞에 있는 R자를 따와서 겁나 멋있게 쓴 거야.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와. 그러면 읽어볼까? 뭐라고 읽어야 되지? 로오트. 너 영어학원 선생님한테 그대로 이 영상 들고 가서 내가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게 발음이 맞아요? 라고 물어본다. 뭐라고? 라. 오케이. 한 번 더 해봐. 뭐라고? 모르겠어요. 뭐야 읽어봐. 그럼 소리 하나 들어 읽어. 로오트. 루트.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루트. 확인돼요? 루트. 그리고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근호. 지금 여러분들 책이랑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야. 한문으로 번역하면 근호.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면 제곱근. 세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다시 영어로 쓰면 뭐? 로오트. 영어로 쓰면 뭐? 루트. 그래, 루트. 한문으로 읽으면 근호. 한국말로 제곱근.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은 제목에 보잖아요. 1단원에 목차에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제곱근과 실수라고 나와 있지.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루트에 대한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 나와 있지. 근호 뭐라고? 루트라고. 결국 또 같은 얘기잖아. 확인돼요? 결국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 이렇게 루트라는 기호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느냐? 이 루트 안에다가 원래 있던 숫자 A를 적어준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을 한 거야. 아, X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약속을 한 것뿐이야.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아까 못다한 질문을 이어가 보자고. 자, 송, 제곱해서 3 되는 애 뭐라고 쓸 거야, 그러면? 로오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발음 똑바로 안 하면 주둥이를 세로로 찢어버린다. 제곱해서 7 되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7. 그렇지. 그러면 다시 제곱해서 4225가 되는 숫자를 찾고 싶어. 계산하기 빡세지?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225요. 계산 네가 해. 이러면 되잖아. 예. 확인됩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남일이 아니야. 방금 멘트를 내가 니네한테 할 거라고. 예. 방금 멘트를 내가 니네한테 할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한번 가르쳐주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루트라는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제곱근이라는 단원의 시작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위에는 첫 번째 식 보이지?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고. A라는 숫자 보이죠? A는 결국에 X를 뭐 한 거야? 제곱해서 만든 거지. 그래서 X를 제곱해서 만든 수다라는 의미로 X의 제곱수라고 불러. X를 제곱해서 만든 수다라는 의미의 X의 제곱수. 확인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거꾸로 X라고 부르는 애는 어떻게 된 거야? A를 제곱하기 전 단계지. 전 단계, 근원이 되는 관계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숫자에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제곱의 근원이다 해서 제곱근이래요 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배우게 될 것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어떻게 예를 들어볼 거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4를 만들고 싶어요. 확인돼요? 그러면 X를 제곱해서 만든 수가 4지. X의 제곱수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X를 내가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해서 4가 되는 전 단계지. 4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돼. 확인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4의 제곱근인 X를 찾아보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지. 이 정도는 산수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루트 배웠잖아. 루트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쓰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쓰면 돼. 둘 중에 아무거나 표기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굳이 이걸 계산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음에도 이렇게 써놓으면 꼬아 안 꼬아? 좋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와는
그냥 다 똑같이 들어있잖아. 빼버려. 그럼 남는 게 2랑 결국에는 루트 4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이거 둘이 바뀌는 과정을 알아야 돼. 둘이 왜 같은지를 알아야 돼.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듣고 기억해놔.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다. 알겠지? 자, 일단 4 보이지? 소인수분해. 그럼 뭐 돼? 2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에다가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1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루트 있지? 이 루트를 지수로 바꿀 거야. 지수로 바꿀 거야. 확인돼?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에 겉에 저기 보이는 루트만큼을 거듭 제곱하면 되는 거야. 맞니? 지수로 바꿀 거라고 그랬잖아. 이 루트를 지수로 바꿀 거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잖아. 아직.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그냥 루트를 올려놓은 것 뿐이야. 여기 있는 숫자 2의 제곱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고. 확인돼? 우린 이제 이 루트가 지수로 바뀌었을 때 몇 제곱의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라고. 그걸 난 지금 알고 싶어서 지수로 바꾼 거라고. 그러면 얘를 계산했을 때 결국 뭐가 돼야 돼? 2의 1제곱이 돼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계산하고 싶어. 그럼 2의 2 곱하기 네모 제곱 아니야? 지수 법칙 따라가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이걸 계산해서 몇 제곱을 만들어야 돼? 2의 1제곱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네모 제곱이 몇 제곱이란 얘기야? 그래, 2분의 1제곱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루트라고 부르는 기호 있지? 이 루트라는 기호는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떤 수 A 있지? 그거에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놓고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럼 이렇게 바꿔놨을 때 장점이 뭔지 아냐? 지금부터는 루트를 그냥 일반 우리가 앞에서 지수법칙으로 계산할 때 있지. 그것처럼 그냥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어. 확인돼? 그 계산법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2가 루트 4랑 같거든? 루트 4를 2로 바꿀 수 있다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확인되니? 그 원리가 이거라고. 근데 그 원리가 기억이 안 나겠지. 어렵고. 이걸 지수로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왜 바꿔?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요렇게 기억하면 돼. 뭘 기억하면 되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애를 순차적으로 바꿔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2의 제곱에다가 결국에 2분의 1제곱이 돼서 뭐가 된 거야? 2만 남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제곱이랑 여기 보는 2분의 1제곱이 결국 루트였지. 루트가 만나면 뭐가 된다? 없애버리면 밑만 남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의 제곱에다가 루트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얘네 둘만 이렇게 쓱쓱 지워버리면 이 2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 규칙만 가져갈 거야. 뭐만 가져갈 거냐? 하나의 숫자에서의 제곱 있지? 그 제곱과 루트 보이지? 루트가 만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없애버려라. 소거시켜라. 라는 규칙만 가져가라고. 확인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루트 4225. 니들이 계산해. 라고 얘기를 했지. 이제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왔지. 뭐 하면 돼? 소인수 분해를 싹 해서 지수 단위로 표현을 해서 제곱이랑 루트를 하나씩 지우면서 없애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루트 4225인데 4225를 지금부터 소인수 분해 해볼 거거든? 그럼 뭐해? 안 하고? 왜 나보고 시키려고 그러냐? 난 이미 다 해놨는데? 와우. 이게 중요하시군요, 선생님. 응? 이게 중요하시군요. 응, 뭐 하고 있어? 이거 풀고 하고 있습니다.
다 했죠? 예? 아직 못했어? 예. 아, 총기가 떨어졌어. 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게 재밌어 없지 않았어? 어? 이게 재밌는 없지 않았어? 작년 초에 우리 경례가 2월인가 3월 달에 빠져나가지 않았냐? 지금 그때부터 아니, 것도 안 나오죠. 1학년 1학기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도망갔잖아. 그때 갑자기 신나버려. 쉰다고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원장님 받으러 오고. 와, 치사하다. 뭘 취소해? 아마 경례, 내 예상컨대 그때 경례가 소문지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쉰다고 했던 것 같아. 아니, 아닌데? 자, 나와요? 예.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에는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지울 거잖아.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누구랑 만나면 지워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냥 65를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 그럼 결국 얼마야? 65.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제곱해서 4225가 되는 숫자 얼마야? 65요.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4225요. 바꾸니까 변환해서 간단하게 만드니까 65가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이 다음 시간부터야. 그럼 오늘은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오늘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실수라는 범주가 나왔다고 해서 실수만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허수와 복소수까지 묶어서 같이 합류해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확인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 하나 붙이고 오늘 진짜 마칠 거거든? 뭐냐면 허수로 돌아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 아니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에는 A가 되면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딱 제곱근에 대한 얘기 아니야? 와우. 맞지? 그럼 이 새끼 제곱근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우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곱근으로 설명해봐. X가 결국 뭐가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우리 알아볼라. 모르니까 뭐 쓰면 돼? 루트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 안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보여 안 보여? 이게 이 허수단위 I 있지? 얘랑 같은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얘네 둘이 같은 게 되니까 어떤 수 I를 제곱하잖아? 이거 결국 뭐야?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지? 근데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소가 된다고. 그럼 삭제시키고 났더니 뭐가 남아? 남잖아. 이 원리야. 결국 물리고 묶이는 거야, 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허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숫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복소수라는 숫자 체계 안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 이 숫자 체계를 여러분들이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와우.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체계 간단하게 정리했고 제곱근이 뭔지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거든.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안 돼. 먼저 괜찮아? 궁금한 거 없어? 있으면 얘기해야 돼. 아니 말해도 돼. 아니야, 해. 안 끝낼 거야. 누군가 얘기를 해야 끝낼 거야. 소연아,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거 가로로 필기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놓고 하셔도 좋고, 세로로 놓고 하셔도 됐고, 어쨌든 필기하는 거는 내 입맛대로 필기를 시킬 거잖아? 그럼 내가 너네한테 노트를 짜서 줬을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나도 필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냐? 아니에요. 뭐라고 이 새끼야? 깔끔하게 정리되는 편이 나도 아니라서 니네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보고 너네 나름대로 정리를 해. 그 정리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공부야. 니네 앞으로 학원 어디까지 다닐 거야? 오래 다녀봐야 고등학교 2학년 때야. 근데 수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니잖아. 안 다니는 과목들도 있잖아. 걔는 공부할 때 정리하는 습관들 이런 거 다 들여보는 거야, 지금. 따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노트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거 본인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 나가. 참고할 만한 스타일이 궁금하면 선생님 스타일 참고해도 돼. 아니면 예시로 노트 몇 개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알겠죠? 예. 또? 화이팅. 괜찮아요? 예.
예. 좋아.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야, 지금 시계 봐봐. 몇 시야? 19분이요. 딱 맞췄네? 딱 맞았다.